4월이 되면 전국 재래시장 한켠에 초록빛 새순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산채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두릅을 즐겨 드시는 분들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3명은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고 있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두릅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삼보다 뛰어난 보약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릅에 대한 진짜 진실부터 노년의 근육을 지키는 숨겨진 단백질 식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번 봄 어떻게 드셔야 몸이 진짜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딱 이 2달만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릅입니다. 철이 지나면 구경조차 어려운 음식이기도 하고 이 짧은 제철에 잘 챙겨 먹으면 더운 여름을 거뜬히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 말이 단순한 민간 속설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하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두릅의 효능 중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한다는 점입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홍삼 선물 많이 하시죠? 홍삼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핵심 이유가 바로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두릅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농촌진흥청 최신 연구에 따르면 국산 참두릅에 사포닌 배당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인삼과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삼 선물을 받으신 것보다 제철에 두릅을 챙겨 드시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두릅을 먹을 때는 대부분 소금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데쳤을 때 영양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실제로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 두릅의 사포닌은 데쳐도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방식 그대로 드셔도 사포닌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릅의 사포닌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면역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워서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두릅이 봄철 보약으로 안성맞춤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두릅 속 다양한 종류의 사포닌이 폐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에 대한 항암 효과와 항염증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인 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철 두릅을 그냥 지나치기 아깝죠. 두릅의 효능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되기도 하고 딱딱하고 막혀가는 혈관이 되기도 합니다. 두릅의 풍부한 사포닌은 우리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의 손을 꽉 잡아서 콜레스테롤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흡수를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억제한다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두릅에는 콜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합니다.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혈전이나 고혈압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 한 접시가 혈관 전체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릅의 효능 세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당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찾아오는 합병증 때문인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평소에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릅은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두릅의 풍부한 사포닌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도 두릅이 혈당과 혈중 지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 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릅의 사포닌과 배당체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이뤄지도록 늦춘다고도 밝혀졌는데요. 식후에 혈당이 급등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릅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 장 속 독소 배출 그리고 혈당 상승 억제까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대할 수 있는 채소가 바로 두릅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며 혈관을 지키고 혈당까지 관리해주는 두릅. 이쯤 되면 당장 시장에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두릅에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릅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노년이 될수록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콩팥이 좋지 않으면 몸속 칼륨이 늘어났을 때 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단순한 근육 약화를 넘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록색 채소를 보면 건강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드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녹색 잎채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두릅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두릅 100g당 547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데친 두릅에도 391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데쳐서 먹는다고 해서 칼륨이 충분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강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칼륨은 오히려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각별히 주의하시면 됩니다. 두릅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하고 특히 노년층과 폐경 이후 여성분들께 골절 예방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또 출혈이 생겼을 때 피가 빨리 응고되어 멈출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혈액 응고 기능 때문에 여러 질환으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릅을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응고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약인데 비타민 K가 풍부한 두릅을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혈액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주세요. 두릅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잘못 알려진 내용을 짚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풍은 주로 발가락 관절에 요산이 쌓이면서 생기는데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과 부종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통풍이 있으시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두릅도 통풍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두릅의 퓨리닌 함량이 높다거나 통풍을 유발한다는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두릅이 통풍에 안 좋다고 알려지는 이유는 두릅이 식물의 새순, 즉 잎이 부드러울 때 채취해서 먹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새순 부위에는 세포 분열이 활발해서 퓨린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아스파라거스나 시금치도 비슷한 이유로 통풍주의 식품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은 몇몇 연구에서 두릅의 사포닌이 요산 수치를 낮추고 요산 배설을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통풍이 있다고 해서 두릅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조금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릅을 어떻게 드셔야 영양을 더 잘 챙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 하나, 두릅은 절대로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두릅 줄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새순이라서 부드럽다고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릅을 드실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물에 데쳐서 드셔야 이 독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두릅을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는데요. 이 방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양소를 더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릅을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이 있을 때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기름에 곁들인 조리법이 비타민 K 흡수율을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두릅전이나 두릅 표고버섯 볶음을 해서 드시면 훨씬 알차게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영양 효율을 훨씬 높여주는 꿀 조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조합은 들기름입니다. 초장에 두릅을 찍어 드실 때 초장에 들기름을 한 숟갈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지용성인 비타민 K와 플라보노이드의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기름도 좋지만 들기름을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두릅의 사포닌과 폴리페놀이 가진 항염, 항산화 효과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꿀 조합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양질의 단백질 식품으로 어르신들의 단백질 보충원으로 정말 안성맞춤인데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레시틴 성분이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서 두릅의 비타민 K 흡수를 높여줍니다. 두릅을 달걀 2~3개와 함께 두릅 계란전으로 드시면 포근한 식감에 영양까지 풍성하게 챙길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세 번째 꿀 조합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어 심혈관에 부담이 적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어머니들께 두부가 더욱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서 폐경 이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릅의 비타민 K와 두부의 칼슘은 함께 드실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정확히 안내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두릅 된장국에 두부를 송송 썰어 넣으시면 맛도 영양도 모두 잡는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릅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두릅으로 면역력, 혈관, 혈당을 챙기셨다면 이번에는 우리 몸을 실제로 지탱해주는 근육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장을 조금만 돌아도 다리가 후들거리시죠? 손주를 안아주려다 힘이 딸려서 주저앉은 적 한 번쯤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주범이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몸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대략 10% 가까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흔들립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크게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요.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당뇨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영양학회에서는 노년층에게 체중 1kg당 단백질 1.0에서 1.2g을 반드시 챙겨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7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0에서 84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킬로그램당 0.9g, 즉 하루 63g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10g 이상 매일 부족한 것인데요.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이가 약해지면서 고기 씹기가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밥과 국수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에 손이 가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콩을 먹으면 통풍이 온다거나 치즈는 기름덩어리라는 오해로 식물성 단백질까지 멀리하게 되는 것도 이유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끼에 몰아 드시면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셔야 우리 몸에서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씹기도 편하고 가격 부담도 적으면서 한 숟갈만 넣어도 단백질이 확 올라가는 식재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은 고단백 식재료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단백 식재료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라고 하면 칼국수 국물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가루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깨가루 2숟갈이 삶은 달걀 하나와 맞먹는 단백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각 약 10g을 넣으면 단백질이 2.3g입니다. 2숟갈이면 달걀 1개, 4숟갈이면 작은 고기 한 점에 버금가는 단백질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들깨 속에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류신과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돕는 아르기닌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콩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듬뿍 들어있어서 관절과 근육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알파리놀렌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근육이 빠지는 위험이 18% 정도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가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기는 세트 메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미역국에 불 끄기 직전 들깨가루 1큰술을 풀어 넣어보세요. 미역의 칼슘과 들깨의 단백질이 만나 뼈와 근육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과 표고버섯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볶다가 간장 조금에 들깨가루 1큰술을 넣으면 고소한 들깨 버섯 볶음이 완성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에 들깨가루를 작은 술로 2번 뿌려서 드시면 아침에 간단하게 단백질을 10g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하루에 큰 술로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큰 술 하나에 55kcal 정도여서 3숟갈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드물게 계시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작은 술 반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양을 늘려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고단백 식재료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멸치 20g에는 우유 2컵 분량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도 13g이나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멸치를 반찬으로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입니다. 멸치의 짠맛이 밥을 많이 먹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멸치를 끓는 물에 10초 정도 살짝 데치면 나트륨은 20% 이상 줄어드는 반면 단백질과 칼슘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데친 멸치를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만들어 국이나 볶음, 무침에 넣으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멸치와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를 곁들여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한층 높아져서 골다공증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고단백 식재료는 햄프시드입니다. 씨앗 중에서도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을 가진 햄프시드는 밥 숟가락으로 2숟갈 조금 안 되는 양의 단백질이 10g이나 들어있습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로 평가받고요.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다리 저림이나 손발이 차가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햄프시드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식사할 때 밥에 뿌려서 드시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단백 식재료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청국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강식품인데요. 콩을 발효시키면 소화효소가 만들어지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청국장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1g이지만 청국장을 가루로 만들면 100g 기준 약 39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자주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청국장 가루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청국장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변비를 완화하는 바실러스균도 가득해서 소화가 약하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 고단백 식재료는 건새우입니다. 새우를 말려서 먹으면 100g당 단백질이 무려 55g이나 됩니다. 거의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살찔 걱정도 적습니다. 단점은 짠맛인데요. 미지근한 물에 2분 정도 담근 후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 드시면 염분도 줄고 식감도 부드러워지면서 훌륭한 밥 반찬이 됩니다. 그동안 건새우를 국의 고명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들깨가루, 멸치가루, 햄프시드, 청국장 가루, 건새우 이 5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어렵지 않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멸치로는 칼슘을, 햄프시드로는 혈관을, 청국장으로는 장 건강을, 그릭 요거트로는 아침 단백질을, 건새우로는 저지방 고단백질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매 끼마다 전부 계산해서 챙기려면 너무 복잡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식단표를 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333 근육 습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333 근육 습관의 첫 번째는 하루 3번 식사하실 때 단백질 1숟갈씩 넣기입니다.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1큰술, 점심 비빔밥에 멸치가루 작은 술 하나, 저녁 디저트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햄프시드 1숟갈. 새로운 레시피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음식에 이 5가지 식재료 중 하나를 끼니마다 조금씩 더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33 근육 습관의 두 번째는 하루 전체에 걸쳐 큰 술 3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 기준으로 큰 술 하나에 55kcal이니 하루 3숟갈 정도면 적당한 선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333 근육 습관의 세 번째는 일주일에 최소 3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거나 헬스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를 잡고 옆으로 다리 들기, 의자를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 의자를 잡고 까치발 들기,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뻗기. 이 5가지 동작을 매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식단과 함께 근육을 지키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과 5월 두릅이 나오는 제철에 꼭 챙겨 드세요. 사포닌이 홍삼의 3배에서 6배, 면역력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과 혈당을 지켜줍니다.
단,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드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릅을 드실 때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거나 들기름을 곁들이면 비타민 K와 플라보노이드 흡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달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영양 시너지가 생겨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지키기 위해 들깨가루, 멸치가루, 햄프시드, 청국장가루, 건새우 이 5가지 숨은 단백질 식재료를 기억해 두세요. 333 근육습관, 새끼에 단백질 1숟갈씩, 하루 큰술 3개, 일주일에 운동 3번. 이것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다리 힘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